예방접종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과도한 접종은 오히려 반려동물들을 위협할 수도 있고, 부족한 접종은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죠. 성숙한 분양 문화를 위해 단순히 나 저 아이 키우고 싶어 라는 마음만으로 반려동물을 분양받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다짐이 섰을 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보호자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들은 나와는 다르죠.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예방수의학에 관한 오해들 지속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초유에 관한 이야기와 예방접종과 면역력에 관한 오해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예방접종과 면역력에 관한 오해, 그 후속편을 지금 시작합니다. 앞선 글의 댓글 중에 대부분이 60일 이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30일 이전에 모견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유를 먹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아마도 여기서 모유는 초유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리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현재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초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방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모체 이행항체라는 엄마의 항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이 모체의 이행항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엄마의 항체를 아기에게 전달해서 아기 몸을 대신 방어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로부터 받는 항체를 모체 이행항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아기의 면역력이 아니죠. 쉽게 설명드리면 엄마의 항체들이 아기 몸에 일정 기간 파견 나와서 대신 방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파견 나온 항체들이 평생 지속될 수는 없죠.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사라집니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반을 통해 이 항체를 물려받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뱃속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출산 이후 모유를 통해서 엄마의 항체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고농도 단백질을 함유하는 모유를 바로 초유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 단백질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출산 이후 일주일 정도가 초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유는 출산 후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화력을 지니고 있는 아이들은 모유를 먹어도 소화를 시켜버려서 초유를 급여해도 일반적으로 항체를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반려동물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시기가 이 모체의 이행항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백신은 독성을 제거한 균주를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 모체 이행항체가 있을 때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항체가 백신의 균주와 면역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이의 면역계는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시기가 보통 이 항체가 소멸되는 6에서 8주령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면역력을 자극시켜서 실전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분양되어 오는 반려동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2차 예방접종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아를 보면 과연 이 아이가 2개월이 지났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모체로부터 초유를 급여받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초유를 급여받았다면 과연 2차 예방접종을 하고 분양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또한 엄마의 항체 보유 정도도 중요하겠죠. 엄마가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동안 접종을 하지 않아서 항체 역가가 높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초유를 준다 하더라도 모체 이행 항체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크게 가지지 못하겠죠. 상당수 보호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아이의 추적 나이에 따라서 다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면 과잉진료라고 수의사를 또 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미가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항체 역가가 높지 않다면 오히려 이른 예방접종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눈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항체가 검사를 해보는 것이지만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에겐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력제 같은 것을 시행해서 아이에 대한 정보, 엄마 아빠에 대한 정보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호자분들이 안심하고 반려동물들을 입양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예방접종이나 잘못된 예방접종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가격이 또 상승하겠죠. 참 이래저래 딜레마인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호자분들이 나이 구별 방법 정도와 모체 이행항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이후에 분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기 때는 치아의 맹출 정보가 생각보다 정확한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게 하니 꼭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난 치아를 보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대부분 2개월이면 모든 치아가 맹출된 상태이고 일반적으로 사료를 씹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료를 불려서 주거나 습식을 급여하라고 한다면 나이를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발육이 늦은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견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는 치아 맹출 정도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조금 정리해서 마무리해드리면 밥 잘 먹고 활발한 아이들이 대부분 건강해서 체력도 좋고 선천적인 1차 방어 기전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건강한 아이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이 좋다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차 방어기 전, 2차 방어기 전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체 이행항체는 예방접종 시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고 엄마의 항체 보유 정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초유는 출산 후 약 일주일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방접종은 기본적인 이론만 있고 정해진 법칙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이 모범답안입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나와 있는 스케줄표를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집 가까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전문가인 수의사와 상의 후에 예방접종을 시작하시길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